네,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 렉스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콩 등 현지로 왔다 갔다 하시나 바쁘신데 이렇게 국내 오실 때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미국에서 먼저 F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하셨나요? 네, 이번 사실 발표된 그 의사록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그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좀 관심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대다수의 금통위 유형 같은 경우가 지금 물가 둔화에 대한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2% 도달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이제 발언까지 사실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현재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민 정책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좀 짚어 넘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페드와치에도 지금 반영이 됐는데 올해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건 금리 인하 속도가 올 초만 하더라도 2차례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는 한 차례 정도까지. 그래서 3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현재는. 한 6월 정도에 한 차례 있은 이후에 그다음에 좀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금통위 FOMC에서 이런 의사록 발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는 커다란 영향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는 많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의 보류 이런 소식에도 뉴욕 증시가 네. 상승을 보였다라는 건데 그만큼 큰 타격은 없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안에서 뭐 앞서서도 봤지만 성적표를 봤을 때 올해 네. 들어서 중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좀 의문이 든다. 여기에 대한 분석 너무 듣고 싶은데 네. 일단 뒤처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유럽이나 신흥국으로의 관심 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밸류에이션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서베이가 하나 있었었는데 한 원화 기준으로 한 5조 원 이상 운영하는 이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을 때 약 98% 정도가 미국 주식이 현재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2023년, 2024년 양해년도 각각 뭐 20% 가까운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게 역사적으로 사실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제 시장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실적 그 자체겠지만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매크로 환경 자체가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가 견조하고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비싸다. 최근에 사실 워런 버펫이 하는 이제 버크셔 해더의 포트폴리오도 공개가 한번 됐었잖아요. 거기서 S&P 500 ETF를 들고 있었던 걸 이번에 다 처분을 했거든요. 그거 역시도 사실 생각해보면 S&P 500 자체가 워런 버핏 같은 분이 봤을 때는 이번엔 이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매도했다고 시장이 바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과거를 보더라도 한 1년 가까이는 더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이 있었던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있었는데 우선 뭐 밸류에이션이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됐던 것들이 다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뭐 알리바바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관심을 충분히 가지실 만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 홍콩에 살면서 주말마다 사실 심천으로 들어가요. 쇼핑하러 장보러 들어가는데 네. 예전보다는 알리바바 특히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가 사용량이 많이 줄었던 게 지금 많이 올라간 것을 좀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알리바바 말씀하셔서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50%가 넘게 맞습니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에서의 매그니피센트 7이 지고 중국판 M7, 테라픽 10 자, 이름도 네. 잘 만들죠? 네, 예. 잘 네, 만드시네요.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드, 텐센트, 메이투안, 예, 등등. 자, 이들 종목에 좀 관심 갖는 것도 궁금하고, 네. 실제로 중국 관련 ETF의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테크 기업들
사업부를 이제 모시고 그 같이 이제 미팅을 하는 것 역시도 이제 중국의 현지 기술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겠다.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4,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중국 안에서 보면 재평가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관심을 한 번 더 사실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서 발표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판매될 애플 아이폰에 탑재될 AI 모델을 알리바바의 모델을 쓰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그 재조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전히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올 들어서 50% 올랐지만 알리바바는 전 여전히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텐센트에 대비해서 워낙 눌려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이 부상할 수 있길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에서 이제 중국에서 출시되는 아이폰에 알리바바가 이제 쓰인다라고 해서 네.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저평가된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그동안 텐센트에 좀 눌렸던 알리바바, 오기석 법인장님의 긍정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한 가지 궁금증 많이 ETF 가운데 원자재 쪽을 또 많이 질문을 받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뭐 금이 워낙에 맞습니다.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비중을 가져가면 될까요? 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은 ETF 안에서 사실 많이 담지 않았던 종목들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을 보통 담으시는 분들은 뭐 자산 배분하시는 그런 분들 안에서 사실 이제 금이 많이 좀 활용이 되었었고 사실 금이 보통 인플레이션 파이터 같은 형태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해증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를 제외하고 과거 한 2, 3년 보면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금에 대한 접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금 ETF들에도 많이 보시는데 대표적인 건 GLD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이제 금 ETF가 이제 GLD라는 게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이항영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금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싶을 때는 이제 골드 마이너 보통 GDX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골드 마이너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금 가격이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금 가격이 한 1% 오르면 골드 마이닝 종목들은 금 광업주들은 보통 2%에서 3% 가까이 오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련 종목들도 많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주춤한데도 불구하고 미장이 이제 불안하다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은 뭐 테슬라를 계속 담고 있고 그와 관련한 미국의 ETF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한 달간 ETF 자금 유입 랭킹을 보면 여전히 서학개미들의 미국 관심 유효한 것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현재 미국 시장이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달간 ETF 자금 유입 랭킹을 보더라도 거의 미국 쪽으로 지금 다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그런 그 의사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ETF 네. 그 관련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관심주들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여전히 저는 이제 AI 혹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뭐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지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면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3개월 동안 상승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3개월 동안 충분히 이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사실 이제 멀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 발표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이제 그 투자 시점으로 다시 부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선행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슈퍼마이크로예요.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투자를 하실 때 뭐 코덱스에서 나오는 미국 반도체 MV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그리고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세 개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선호는 현재는 타임폴리오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이제 종목에 특화가 있는 그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지금 탑픽이 뭐 팔란티어가 들어가시는 거 보이실 것처럼 오늘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적절히 분산 투자에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별건으로 사실 이제 그 올해 미국 장이 작년하고 재작년만큼 한 방향으로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사실 관심 가져도 좋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커버드콜 전략들이에요. 커버드콜 전략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올라가고 횡보하는 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횡보장에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횡보장에서 지금 충분히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JPI라든지 디보라든지 뭐 페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연간 분배율이 제 기억에 맞으면 보통 10%에서 20% 언저리까지 지금 디보하고 제피가 10% 언저리고요. 그리고 페피 같은 경우가 24% 정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불안한 시장에 그 조금 쉬어가고 싶은 그런 투자자분들한테는 올해 상반기는 커버드콜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두 ETF를 소개해 주셨는데 팔란티어가 좀 들어가느냐, 여기도 차이인 것 같고요. 팔란티어 요새 맞습니다. 큰 관심이기 때문에. 큰 관심이죠.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커버드콜 관련해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렉스 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장이 S&P 사상 최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뒤처진 것 같다라는 그런 궁금증의 해소가 오늘 글로벌 식스의 또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국내는 대단합니다. 코스피가 7일째 오르고 있는데 좋은 수익 거두십시오. 고맙습니다.